일단 입덧은 입맛이 떨어지면서 식사를 하는 게 어려워 몸이 쇠약해지는 증상을 포괄적으로 말하는데요. 그런 입덧도 사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임신을 했는데 요새 자꾸 몸도 늘어지고 기운도 없어요. 속이 울렁거리다가도 막상 뭘 먹으면 괜찮아집니다. 공복일 때 속쓰림이 예전보다 심해졌어요. 밥을 먹고 난 뒤 울렁거리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든다. 특정 음식만 보면 토할 것 같고 반대로 특정 음식만 계속해서 당겨요. 안녕하세요, 아빠바빠입니다. 임신을 하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건 축복받을 일이지만 10달 동안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는 엄마를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바로 입덧, 그 중에서도 먹덧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입덧은 임신한 지 4주에서 6주 정도부터 구역질, 구토가 나고 입맛이 떨어지면서 식사를 하는 게 어려워 몸이 쇠약해지는 증상을 포괄적으로 말하는데요. 그런 입덧도 사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인 먹덧부터 냄새덧, 체덧, 토덧, 물덧, 침덧 등 개인의 생리 상태나 개인 차이에 따라 입덧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모녀든 자매든 증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입덧을 유전적 원인으로 보지는 않는데요. 왜 자매가 있으신 분들은 언니가 입덧이 심한데 동생은 안 심한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첫째 때는 입덧이 심했는데 둘째 때는 안 심한 경우도 있어요. 결국 입덧은 정말 개인적인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먹덧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입덧처럼 음식을 잘 못 먹고 음식 냄새만 맡으면 헛구역질을 하는 이런 증상과는 대조적인데요. 오히려 먹어야 속이 편해진다고 느끼는 증상이 바로 먹덧에 해당됩니다. 속이 허해지면 입덧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음식을 찾게 되는데요. 그렇게 입덧 증상 완화를 위해 음식을 먹었는데 식후에 다시 울렁거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먹어도 허한 느낌 때문에 폭식 증상이 나타나 산모의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도 있고, 공복기간이 늘어날 경우 구토 증상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먹덧의 원인은 다양한데요. 먼저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태반에서 육모막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호르몬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시기가 임신 초기 입덧 증상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시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일부 연구에서는 태반 육모막 호르몬의 변화로 생기는 증상이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혈당인데요. 임신을 하면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궁이 커지고 태반을 형성하게 되고, 또 엄마의 혈액과 영양분이 태아에게 향하기 때문에 산모는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면서 빠르게 배가 고파지고 저혈당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때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구토나 울렁거림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저혈당이 나타났을 경우 그에 대한 반응으로 먹덧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입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산모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호르몬의 변화인데요. 임신 후 호르몬 변화와 신체 변화로 인해서 활성되어야 할 자율신경계보다 교감신경계 쪽이 우위를 점하게 되면 신체에는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서 말이죠. 따라서 몸은 이러한 교감신경 우위 상태를 절제하기 위해 음식을 당기게 하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 기분 나쁜 증상을 발현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먹덧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은 존재하는데요. 먼저 먹덧은 계속해서 음식을 먹어야 하는 증상 중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 먹어야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잘 먹어야 한다는 건데요. 단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적은 양을 조금씩 자주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많이 먹지 않더라도 소화가 원래 잘 안 되거나 속이 쉽게 더부룩해지는 임산부님들에게는 조금씩 자주 먹는 방식이 공복 시간은 줄여주면서 소화기관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3끼를 먹던 식사를 양을 줄여서 하루 5끼로 늘린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식사 습관을 조절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입덧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챙겨 드시는 것도 좋은데요. 대표적으로 울렁거림 증상을 완화해주는 얼음이 있습니다. 물을 그냥 얼려서 먹거나 과일 주스를 얼려서 드셔도 무방합니다. 탄산수의 경우도 울렁거림 완화에 도움이 돼서 좋습니다. 여기에 매실청이나 유자청을 타서 드시면 좀 더 맛있게 즐기실 수 있고요. 칼로리가 낮고 공복감 완화에 좋은 로즈힙이나 약간 신맛이 나는 히비스커스 같은 허브티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80% 이상의 수분을 함유한 토마토도 괜찮은데요. 토마토는 당분은 적은 대신 티아민이 있어 입덧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그 외에도 기호에 따라 나에게 잘 맞는 과일들을 선택해 섭취하셔도 좋습니다. 단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있는데요. 먹덧을 심하게 앓다 보면 자극적인 음식들이 땡길 때가 있는데, 자극적인 음식을 복용하게 되면 아주 일시적으로나마 증상이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먹은 뒤 위장의 부담과 소화기관에 악영향을 끼쳐서 오히려 식후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자극적인 음식을 찾아서 드시는 건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증상 완화를 위해 입덧 캔디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입덧 캔디에는 당분과 구연산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구연산에서
나는 신맛은 속쓰림 증상을 완화하고 울렁거림을 최소화시켜줍니다. 따라서 입덧 캔디를 복용하는 방법도 좋고요. 또 내가 이런 입덧 증상이 너무 심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하신다면 참지 마시고 꼭 의료진과 직접 상담을 통해 입덧 약을 처방받으셔야 합니다. 입덧 약은 어지러움이나 구토, 울렁거림 같은 입덧 증상을 완화해주기 때문에 입덧 증상이 너무 심해서 고통스러울 경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다만 입덧 약은 졸음이나 무기력증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산모님께서 운전을 해야 한다면 운전 전 복용은 금물입니다. 지금까지 입덧 증상 중 먹덧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완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생명이 탄생하는데 참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난 뒤 엄마가 자신을 낳기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들을 겪었는지 꼭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건강한 출산을 기원하면서 아빠바빠는 다음에 또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